나이 들수록 결혼이 어려워지는 심리 열문화. 첫 번째는 첫 만남의 상대방의 작은 습관, 뭐 지각하거나 말투, 그리고 가족사에 관한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큰 단점으로 키워서 해석한다. 두 번째, 상대의 결핍이 발견되면 확인 질문보다 우린 안 맞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댓글에도 한번 고정 댓글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 쓰는 남편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결혼이 어려운 3가지 심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의 후반부에는 연애를 오래 지속하기 어렵거나 좋은 배우자를 선뜻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근거 10가지를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10가지 문항이라기보다는 무슨 연애관계나 배우자를 고를 때 내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후반부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결혼이 어려운 3가지 심리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상대의 결핍이 보이면 바로 나랑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한 달 정도 좀 만나고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근데 나와 만날 때 그 상대 측 이성이 유난히 좀 이런 와인바나 술자리에서 술을 한잔 하면서 솔직담백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이니까 괜찮았는데 이 사람을 좀 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고가의 와인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통 확인 질문이 나가거나 나와 잘 맞는지 합의할 수 있는 질문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 질문이 나가지 않고 단념해버리고 내가 아예 그 결핍을 확대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나랑 있을 때도 내가 사실은 이 친구의 주량을 맞춰주고 있었는데 집에서 고가 와인도 수집할 정도면 이 사람은 감정적인 충동이 약한 사람이구나. 혹은 돈의 쓰임이 합리적인 비용에 쓰이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쓰임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랑 안 맞는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혼이라는 거는 어차피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허물해지고 같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관계가 무조건 포함돼요. 근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이 가정이 생략돼 버리면 결혼할 때 아무리 내가 좋은 이상형을 만났다고 한들 그 가정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좋은 이상형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혼하고 나서는. 근데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확인 질문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원래 이런 질문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혹시 언제부터 그런 취미가 생기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원래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불금이면 뭐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같이 뭐 소맥도 마시고 이렇게 해봤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게 에너지도 소진되고 돈도 소진되고 쓸데없이 시간이 소진되더라. 근데 와인이라는 취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고가 와인을 내가 나에 대한 보상으로 들여놓으니 이 와인을 정말 중요할 때 마시게 되고 오히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암무하거나 뭐 소맥을 마시고 이랬던 시절이 지나서 지금은 정말 소중한 가족, 내가 귀한 사람을 초대해서 그걸 마시니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나 진중한 얘기도 하게 돼서 브랜딩적인 관점에서도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확인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좀 본인의 루틴을 관리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이런 시절이 있잖아요. 불금에 소맥을 마시고 이런 시절에 비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찰하고 있는지를 확인 질문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거래의 개념이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조건을 보긴 봐야죠. 보긴 봐야 되는데 거래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결혼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행복하려면 변혁적인 관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변혁적 관계는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도 마땅히 이걸 줘야 돼. 내가 너만큼 이만큼 시간을 썼으니까 너도 이만큼 시간을 써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냥 줌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행복한 부부 그리고 서로를 믿는 부부의 특징을 보면은 주는 거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는 거에 집중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서로 주고받고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변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주면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래도 좀 나의 자아를 보존한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거를 좀 늦췄단 말이에요.
선택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나는 좀 온전히 보존되고 싶고 희생 의지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다른 사례로 가볼게요. 내가 어떤 여성과 연애를 하는데 그 여성이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를 만나고 너무 이 시간이 좋아서 연애 감정도 연애 세포도 막 솟아나서 그 퇴근 시간에 갑작스러운 영화 연극 데이트를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은 루틴이 있는 사람이죠. 평일 저녁에는 그 헬스장 가서 헬스를 하고 주말 아침에는 러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여성과 좀 잘 맞춰주다가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싫은 거죠. 내 루틴이 깨지는 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비용이 개념상에서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이러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시간과 루틴에 대한 개념이 이 이성 때문에 깨진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나는 내 루틴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여성을 좀 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루틴이 침해된다라는 거를 바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자아를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 침해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라고 판단하는 심리적인 근거거든요.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상호성 비용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결혼을 할 때는 내 시간과 내 루틴을 지킨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을 좀 잃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저는 뭐 실제 제 사례기도 했지만 아내가 실제로 결혼하자마자 큰 수술을 하게 돼서 제 돈의 쓰임이나 시간의 쓰임이나 정서적 쓰임을 아내한테 다 쏟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한 사람이 아플 때 당연히 사랑하는 배우자로서 옆에 있어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시간과 비용이 쓰이던 것들을 이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한다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럼 배우자가 아프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때 내 시간과 내 희생을 열렬히 투자해서라도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고 양가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언제 누가 아플지 모르거든요. 네 부모님 내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빠잖아요. 동일하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희 부모님 때문에 뭐 얼마나 들어갔니 이렇게 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빨리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래 그 사람의 방식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좀 변하거든요. 좀 더 성숙해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랑 시간 함께 하면서 날 또 믿어줌으로써 좀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건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내가 하는 운동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오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시간을 그 사람의 방식으로 존중해주고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 운동도 같이 하면서 건강도 같이 지켜나가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면 이 사람도 내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시간을 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에서 기꺼이도 같이 해줘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라는 거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보존되고 싶어서 희생의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이 케이스라서 결혼이라는 거는 충분히 희생하고 먼저 이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거랑 연관된 얘기인데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좀 아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살았고 내 루틴을 지키면서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좀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상대방이 온전히 채워주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그 조건을 따지는 건 맞는데 왜냐면 같이 경제적 자산과 정서적 자산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뭐 조건을 비교 검색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내가 상대의 배우자보다 수입이 높아요. 근데 상대 배우자는 정서적 안정성이 좀 커요. 그럼 이걸 좀 잘 맞춰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 수입이 이 정도 크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이 정도까지 따라오지 못하면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쪽이 완성돼 있으면 어느 한쪽은 그 시간에 대한 쓰임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족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로 맞춰주는 거죠. 네. 퍼즐처럼 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서로 맞춰줘서 이거를 균형을 맞춰주는 게 부부의 역할이고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이 충분히 또 성장하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맞춰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케이스의 사례로 약간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그동안 희생을 많이 한 연애였어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대상자는 분명히 새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을 많이 했으니 나한테 이번에 네가 희생해줘,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유연해지고 상대방이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하는 모습들을 감싸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견고한 눈이 생겨서 그 공정성을 되게 민감하게 바라는 거죠. 내가 나한테 이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너가 이렇게 와야 돼 라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 결혼을 회피하게 하거나 배우자를 고를 때 좀 더 완벽한 배우자를 고르려고 선택을 미루게 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요즘 결혼은 또 무조건적인 선택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결혼을 미룬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혹시나 어떤 배우자를 고를 때 나이를 먹었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를 만날 때 이런 세 가지 심리를 갖고 있다면 그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근거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0가지 문항을 심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만들어 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10가지는 제가 써놓고도 다 외우질 못해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나이 들수록 결혼이 어려워지는 심리 10문항. 첫 번째는 첫 만남의 상대방의 작은 습관, 뭐 지각하거나 말투, 그리고 가족사에 관한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큰 단점으로 키워서 해석한다. 두 번째, 상대의 결핍이 발견되면 확인 질문보다 우린 안 맞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세 번째, 상대방과 불편함이 생기면 대화하고 합의하려는 시도보다 연락 끊기, 거리 두기를 택한다. 네 번째, 내 루틴이 조금만 흔들려도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느낀다. 다섯 번째, 관계에 쓰는 시간, 물질적, 정서적 쓰임을 먼저 손해비용으로 계산한다. 여섯 번째, 외모, 수입, 학력, 취향, 가치관 등 완벽한 조합을 오래 기다리는 편이다. 일곱 번째, 과거 연애할 때 희생이 많았다는 이유로 이젠 내가 받을 차례라는 마음이 크다. 여덟 번째, 나중에 후회할까봐 결정을 미루고 다른 사람과 비교 검색만 반복한다. 아홉 번째, 첫 세 번 만남 안에 상대방의 재정, 시간, 생활 리듬을 파악하는 핵심 질문은 피한다. 열 번째, 좋은 점 기록보다 안 좋은 점, 결함만 수집하고 저장한다. 입니다. 댓글에도 한번 고정 댓글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힐센 남편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씨가 들어가야 돼서 제가 아까 전에 결혼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뭐 작은 결핍, 큰 결핍도 안아주다 보면 서로의 신뢰가 생겨서 완연한 배우가 된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쓴 시 중에 인연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인연. 하늘에 손을 뻗어 닿았을까? 꿈에서 꿈길을 걸어서일까? 숨결처럼 소소한 바람이 불던 곳에 함께 놓였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던 이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고, 파도에 얹혀 돌아오던 그리움도 시간에 붙일까 그대 몰래 품었지. 사는 것이 궁금할 때 기꺼이 웃으며 안부가 되어주니 사랑이란 말 외에는 내놓을 게 없었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던 이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지.